네, 최근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력이 40년이 되는 택시기사였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운전자 폭행 사건 사고의 이유,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정경일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만취한 남성이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를 막무가내로 폭행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 상황이 당연히 있어서 네. 먼저 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하지 마세요.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좀 지키라고 무서워서 그래. 아니 지금 이거 80km밖에 안 돼요. 보세요 그거. 아이씨 진짜 내가 쳐. 차 세우라고. 이거 넣으라고요. 아이씨 차 세우. 차 오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이거 때린다고. 이거 친다고. 차 세우라고. 차 우측에 서. 자, 함께 보셨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 지금 내려달라고 하는데 내릴 수 있는 인도가 있는 공간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였고요. 도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사님이 승객을 내려주면 오히려 유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은 안전한 목적지로 이동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 내려주는 것이 맞고, 다만 이 승객의 계속된 폭행에 대해서 뭐 운전자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또 뒤에 있는 차라든가 이런 걸 네네. 사고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다고 들었어요. 또 네. 심지어 조사하러 갔더니 계속해서 좀 미루고 네네. 2달 뒤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네, 결국 이와 같은 사건 단순한 사건입니다. 심각하지만 단순한 사건이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또 목격자도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뭐 부인하거나 뭐 어떤 억울함이 있어서 사건이 지체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지체된 행동 때문에 이와 같은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된 변명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면 본인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속수사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언론에까지 제보되게 된 경위도 아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계속 지체가 되니까 많은 억울함을 좀 표출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결국 사건을 키운 것으로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그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폭행을 당했던 피해 기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 몸은 좀 괜찮기는 한데 아직도 그냥 뭐 심장은 물렁물렁하고 아, 좀 뭐라 그럴까 좀이 다시 업무에. 위험하니 다칠까봐 자꾸 겁이 나고 그러네요. 이제 40년 동안 기사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신 거죠? 예, 저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님, 당시에 이제 그 승객을 처음 태웠을 때 승객이 만취했던 그런 상황이었나요? 근데 손님을 강남역에서 제가 손님을 모셨거든요. 네. 그럴 때는 취한 거 같지 않고요. 그냥 쫓아와가지고 제 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손님한테 인사드리고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하니까 하곡동 가신대요. 그래서 예, 잘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곡동을 가는 도중에 올림픽대로를 들어섰어요. 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낮췄어요. 낮췄더니 근데 도대체 그 몇 킬로로 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 80킬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빨리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놓쳤더니 또 속도를 늦춘다고 또 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갑자기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는 뒤에서 내 앞 목살을 잡고 뒤로 당기는 거예요. 네. 뒤로 당기는데 저는 이제 몸은 한 반은 비틀어져 있었어요. 반은 비틀어져가지고 겨우 이제 앞을 겨우 쳐다보면서 1차선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한 11시간 뭐 그쯤인데 양쪽에 그 시간이면 차들이 몹시 많이 달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즘 기가 그러니까. 시간 차가 많이 늘어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차선으로 차를 세우려고 비상등 켜고 이제 우측으로 하나 차선을 바꾸는데도 빨리 안 세운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올림픽대로 여의도 나들목 막 지나면서 이제
세운다고 세우는 것도 그냥 뭐 때리니까 정신없이 그냥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차를 세웠거든요. 기사님 너무 경황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조사가 2달 뒤에나 이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들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분이 지금 연락이 한번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는 얘기했습니다. 아, 그냥 찾아오겠다라고 사과는 따로 없었나요? 아니, 차는 뭐 자기가 죽을 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 만취했을 때라 어쨌든 술에 깨신 후에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좀 어안이 벙벙하시겠어요. 아니, 붕붕하다 떠나서 너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불감증 비슷하이. 아, 그래 생겨가지고 뭐 이제 술 이렇게 좀 드신 분들 모시려 그러면 아주 이제 겁이 나요. 무서우시죠. 혹시라도 또, 네. 예, 또 이러지 않을까. 아, 이런 겁도 나고 앞으로는 정말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기사들을 왜 이렇게 폭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힘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몸 잘 추리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직접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 네네네. 당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니 이렇게 물론 만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는 이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법정형을 한번 본다면 단순 폭행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때린다고 그러죠. 주먹만 휘둘러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네. 또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나아가서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람이 다쳤다. 전치 2주의 상해죄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운행 중 운전자 상해죄로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저희가 법을 좀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죠.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닌 유형력 형사로 폭행에 이르른다. 그러면 초범이고 합의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다. 전치 2주 진단서만 제출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입니다. 그럼 저렇게 만약에 운전자 저희가 피해 운전자를 직접 연결해 봤잖아요. 네네네. 몸은 그렇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네네. 심적으로 저렇게 다시 운전하기 두려울 정도로 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면 이건 또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결국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다침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고통 이런 것도 정신과적 치료도 마찬가지로 상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신과적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운행 중 운전자 상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댓글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운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거는 폭행뿐만 아니라 거리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댓글도 보이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운전할 때 이렇게 건드리면 네.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이와 같은 어떤 시비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에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 그 승객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차량, 반대편에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나란히 진행하는 차량, 그 승객과 운전자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됩니다. 네. 나아가서 보행자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가해자는 만취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네.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너무 레파토리가 항상 네. 비슷해요. 술에 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피해자는 네네. 분명하고 상처는 입었고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는 이와 같은 술 취했다라는 부분이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주치 강경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최근에 음주운전 그리고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술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승객이 술 먹고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고수위의 처벌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네, 이런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2016년도에 3,000 사건이던 것이 2017년도 2,700건, 2018년도 2,400건, 2019년도에 2,500건, 그 다음부터는 늘어나다가 작년에는 4,00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2000년도와 2021년도는 술 취한 사람의 어떤 폭행은 더 줄어들어야 될 텐데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뭐 승객들이 뭐 억압된 부분에 대해서 분노의 표출을 그 약자들한테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20년도 말에 정치권에서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합의됐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다. 사실 그전에는 어떤 운행 중 운전자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술 취한 사람이 했다. 파출소에 먼저 가게 됩니다. 파출소에서 뭐 원만히 합의가 되면 사건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엄격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쨌거나 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부분 각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 자체가 폭행도 문제지만 운전 중인 사람을 네. 또 이런 고속도로에서 이런 대형 도로에서 폭행을 한다는 건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위험한 건 위험한 거지만 네네. 거기로부터 폭행으로부터 운전자들을 보호해 줄 만한 장치와 네네네. 대안들이 좀 있을까? 네, 먼저 장치를 한번 생각한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 격벽이 의무화돼 있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보호 격벽이 사람이 마음 먹고 어떤 폭행 행위를 한다면 그 보호 격벽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격벽이 있다는 그 자체가 심리적인 벽을 만드는 것이고 또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더 안정화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에도 보호 격벽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보호 격벽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일부 승객, 그러니까 승객들이 택시 기사님에 대해서 어떤 시키는 입장이고 자신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승객들이 이 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사람이다라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 변화도 필요한데 사실 보호 격벽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미국 택시 같은 거 드라마 보면은 네네네. 앞에 아크릴판으로 쳐져 있는 걸 말하는 게 네, 보호 맞습니다. 격벽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예산상 한계와 기사들의 호응이 낮아서 네네. 지금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게 추진되지 않았다라고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요즘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방역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왔고 또 네. 이런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도 많이 이슈화되니까 최근에는 택시 기사님도 많이 원하고 있고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경향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사비로 하는 것도 물론 뭐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장치 마련, 제도적인 마련이 좀 뒷받침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